드디어 드림캐쳐가 컴백을 했습니다. 예, 비전. 이번 비전은 아포칼립스 두 번째 이야기로 환경 파괴범들과 싸웠던 드림캐쳐들이 전투로 인해 파괴된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우리 다 함께 싸우자.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세계관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절에서 저런 의상을 입었구나. 절에서 저런 안무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다 이제 연결되니까 훨씬 흥미롭고 재밌으실 거예요. 비전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은 이제 팔로워스라고 해서 황정 지킴이들이 이제 드림캐쳐고 이제 여자 댄서분들이 같은 대항군인 거예요. 뭔가 펼쳐진 그림, 그러니까 제식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굉장히 흥미로우실 텐데 다른 구성에서 쓰지 않는 같은 줄을 썼고요. 그리고 인원이 조금 많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펼친 인트로 자체가 비행하다가 뭔가 착지하는 그림이 계속 연상이 돼가지고 공군의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너무 시각하기 힘든 말이 맞아요. 그 정도 그래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출을 한 건지. 천재예요, 작곡가분들이. 이런 가사를 쓴다고? 하는 놀라움을 항상 주더라고요. 시각화했던 거는 여기 안무 중에서 꿈의 미래라는 가사가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흐를 때 보통 사람들이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좌에서 우로 가잖아요. 이 시간차를 좌에서 우로 가는 걸 의도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이번 안무를 하면서 되게 저에 대한 고찰이 조금 있었어요. 약간 저랑 기현이가 항상 드림캐쳐 거를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 20곡 넘게 작업을 하면서 우린 절대 자가복제를 하지 말자. 갇힌 거예요, 거기서. 이것도 했던 그림이고 저것도 했던 그림인데 스크림 때 같이 했던 리에를 섭외를 한 거죠. 동작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거는 또 리에가 가져온 안무예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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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게 시계 느낌을 내지 않았을까요? 좀 가사를 직관적으로 표현한 안무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살룻은 살룻이고 살룻은 정말 살룻밖에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뭐 이거 할까? 뭐 저거 할까 하다가 그냥 논란 없는 살룻으로. 이제 비전이란 단어의 포인트 동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비전이 있고요. 비전이 있거든요. 비전이란 단어가 비전을 제시해줄게 이런 내용도 있지만 뭔가를 투영하는 느낌이 예를 들면은 뭐 텔레비전도 있고 그리고 시각적이고 네모나게 만들어 봤어요. 저도 이건 한 번에 만들었거든요. 또 애들 이건 어때? 했더니 너무 다 좋다 그래서 했습니다. 세계관이 없는 곡들은 제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계관이 정해져 있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내 색깔로 만들면 되겠다. 오히려 이제 그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 적응돼 버린 그런 느낌? 본인이 가수를 준비했었고 프로듀스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었잖아. 퍼포머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뭔가 보컬 전공을 하면서 다른 안무가
곡들, 뭔가 그렇지 않았던 안무가들과 다른 점은 가사나 탑라인을 들었을 때 노래하는 것처럼 해야겠다, 노래하는 사람이 돼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부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음악에 맞는 무브를 짜야겠다가 아니고 내가 여기 탑라인을 부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움직이고 싶을까를 항상 생각해서 짜는 편이에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다미 파트, 랩 파트에서는 유력한 주동자를 찾는다는 내용이 있어요. 링 위에 있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링 혹은 철장 안에서 있다가 깨고 나와서 주동자를 찾는 그런 그림을 하고 싶어서 다들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고 가수분들이 뚫고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키찬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보통 제키찬이라는 거 잘 안 쓰잖아요, 가사에. 보통 브루스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냥 발차기를 하려다가 제가 태권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발차기가 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주먹질 너무 뻔하니까 뒤로 주먹질 합니다. 제키찬. 그리고 피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펀치 합니다. 이제 제가 제작하기 이전에는 멤버들끼리만 하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크린부터는 극적인 연출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멤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인원을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 제가 안무팀을 8명을 쓰겠다, 남자 4명, 여자 4명 쓰겠다 했는데 회사에서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인원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다, 뭐 밀어붙였어요. 멤버들도 설득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예민해졌었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좋습니다. 다들 알아서 해주고 프로들이라 지금 너무 편해요. 이 파트에 깊게 내려치는 딴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보카라는 곡에 똑같이 유연이 파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깊게 내려치는 딴다. 그 곡에서 나왔던 구성과 안무를 그대로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드림캐쳐 팬분들은 다 아시니까 굉장히 이 오마주를 좋아하시지 않을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계속 펼쳐지고 계속 커져요.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난히 이번 곡은 비대칭으로 많이 나뉘는 맞아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같은 구성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제가 굉장히 많은 곡들을 드림캐쳐와 작업을 하면서 자가복제를 되게 지향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비대칭으로 가야겠다. 근데 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비대칭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원래 본질적으로 비대칭을 편하게 생각한대요. 어디서 본 건데. 아무튼 그런 거를 유념해서 보시면 여기가 비대칭이었어?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영감을 받고 책이라든가 생활. 네, 저는 영화랑 뮤지컬 진짜 미친 듯이 보거든요. 쉬는 시간이나 시간이 나면은 뮤지컬 보러 가거나 무조건 넷플릭스 틀거나 그래요. 근데 그거를 틀어놓고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집중해서 봐요. 무대 연출을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왜 저 구성을 썼을까? 왜 이 조명을 쓸까? 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길래 중간중간 이런 내용이 나올까? 이런 걸 되게 눈에 불을 켜고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사서 배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 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저는 사람을
세워놓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돼서 이 사람이 이 위치에서 몇 발 가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다도 다 계산이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성을 짤 때도 그림으로 그려요. 만약에 안무를 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오른 구성, 여기서 떠오르는 구성을 생각해놓고 수도쿠로 맞춰요, 사람들을.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동그라미로 오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위에서 본 그림인 거거든요. 그게 저는 3D로 이제 보여요. 정면 그림도 보이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다 있고 동생들이랑 같이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아티스트한테 티칭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저는 드림캐쳐의 브릿지는 메인이에요. 다른 곡들처럼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메인 주제를 항상 넣어요. 빌드업하는 느낌으로 가고, 이 걸어가는 거는 기현이가 짰는데 이거 말고 그 뒤에 북치는 느낌의 안무가 나오거든요. 그건 또 제 거예요. 그래서 기현이 브릿지, 제 브릿지를 또 합친 거거든요. 이거를 그 현장에서, 연습 현장에서 바로 투표해가지고 앞에 건 기현이 거, 뒤에 건 제 거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또 수도쿠 해가지고 바로 정리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소중한 브릿지입니다. 키포인트가 있는데 세계관에서 이제 연설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브릿지에서 대항군을 모아서 연설하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담겨 있어요. 오케이. 멤버가 이 파트면은 이 멤버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을까를 조금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의 색깔이 딱 보이잖아요. 안무를 짤 때 이 멤버면 그 멤버한테 영감을 좀 얻어서 짜긴 해요. 어떻게 움직일 때 이쁠까. 시연이는 제가 생각하는 기운이 있거든요. 기운 위주로 짜고요, 시연이는. 유연이는 파워풀하지만 그 안에서 원망 느낌. 너 왜 그랬어? 이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가연이는 원더걸스 소희님 어머나처럼 그런 귀엽지만 뭔가 포인트 되는 느낌을 항상 가연이한테 받아가지고 단순하게 그 안에서 조금 귀엽게. 수아는 파워풀해요. 굉장히 메인 댄서라서 파워풀하지만 그 안에서의 약간 수아의 청순함이 있거든요. 바람이 날리는, 하지만 파워풀함. 다미 파트는 다미를 만들진 않고요. 저는 다미의 배경을 만들어요. 다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 항상 잘 본인이 만들어 오기 때문에 다미가 어떤 제스처를 할까를 기대하면서 그 백을 만드는 거죠. 이제 동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목소리가 되게 옥구슬 같은 느낌? 되게 뭔가 실크 같단 말이에요. 파워풀한 거에서는 완전 반대, 되게 파워풀하게 만드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그 마지막 코러스에서 리에가 강성찬이라는 친구랑 같이 정리해서 만든 마지막 코러스입니다. 이 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대칭이에요. 대칭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비대칭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다다닥 소스가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지막 엔딩 V를 돌려요. 자자자작. 이것도 시간차. 그리고 전 하고 마지막 엔딩 두둑까지 봐주시면은 아주 재밌지 않을까요? 이거에서 아마 다 끄실 것 같은데 드득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소스가 TV가 꺼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 하나를 다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작곡가 친구들이랑 소통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소스나 어떤 악기 소리를 살려주면 되게 감동을 받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마무리를 싹 지었습니다. 과감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다
3명이서 안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입박자를 계속 얘기해줬죠. 1, 2, 3, 4, 5, 6, 7, 8, 8 1이 아니고 8 이렇게 맞췄습니다. 수현님 드립캐쳐. 아니 왜 이렇게 기습 질문을 하세요 진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드림캐쳐란 운명이다. 제가 드림캐쳐 이전 팀인 밍스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안 하게 된 건데, 저는 회사를 나오면서 다신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프로듀스 하면서 다시 회사로 잡혀왔고 그 후에 또 회사를 나갔는데 댄서 활동을 하면서 너가 연습생 레슨을 해봐라 하면서 또 잡혀와서 드림캐쳐까지 이제 맡게 된 건데, 드림캐쳐가 아니었다면은 디렉터의 성장 과정이 없었겠죠. 제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운명적이잖아요. 드림캐쳐와 저는 운명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아포칼립스 3번째 내용이 나오는 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슈다였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